안덕균의 진짜 약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식생활이 변하고 또 사회가 급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식생활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시고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대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절 작용보다는 오히려 몸에 나쁜 거를 더 선택하시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증을 심하게 느끼시고 피곤을 많이 느끼시고 더 증상이 심하시면 눈이 침침해지고 또 이 걸음걸이가 뭐 좀 이상해진다든지 또 이게 이제 다른 장기에 이제 손상을 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크게 감퇴되는 증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도 가장 그 신뢰가 있고 또 먹어서 효과가 있고 또 그런 게 그 과학적인 그 이런 성분이라든지 양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저는 우리말로 여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약 이름은 고가라고 그래. 쓰기 때문에 고가 그러는데 이 고가가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에서만 쓰는 약으로 하는데 실제 옛날 문헌에도 있었고 요 최근에 와서 이런 그 여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씹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 정도 길이 되면서 이렇게 거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건데 제가 대만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하얀 게 있어요. 하얀 게서 이걸 잘라가지고 금방 즙을 짜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씁쓸한 맛은 나지만은 그 갈증을 굉장히 가시게 되는 그런 증상을 느끼는데 이 사실은 당뇨 환자인데 주중이 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 거죠. 갈증을 많이 느끼고 피곤하고 또 음식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보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심해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오는데 걷잡을 수 이제 뭐 이가 뭐 흔들린다든지 빠지다든지 더 심하면 뭐 다리가 썩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는 그 무서운 병이 이게 당뇨 환자인데 이 당뇨에 있어서 저는 그 여주를 굉장히 좀 꼽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비용이 이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효과는 탁월하고 이거에 대한 그 과학적인 실험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이제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뭐 감초를 조금 넣어도 되는데 장기 복용하는 건 감초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감을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당도가 높아져요. 감도 요즘에 저기 있잖아요. 꽃감. 꽃감 같은 건 조금만 더 단맛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저 감 말린 거 그것도 그냥 껍질째 그냥 말린 거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또 고구마가 이제 구우면 굉장히 당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넣어서 좀 다 달게 하시면은 그게 자연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혈당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끓이시는데 너무 뭐 일반적으로 한약 때리듯이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요건 30분만 때려도 충분해요. 또 많게는 뭐 1시간 때릴 수도 있지만은 그저 한 30분만 100도에서 30분만 끓여서 이렇게 드시면은 이거를 그 지속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쯤 뭐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식생활에 있어서 너무 과식하는 거, 또 너무 당 성분이 많은 거, 이거를 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당뇨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단맛을 많이 내는 거,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음료가 상당히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게 당을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우선적으로 그걸 끓이시고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대개 당이 있으신 분은 그걸 못 참아요.
제가 아는 분도 당이 굉장히 많은데, 과자를 좋아하고 말이죠. 또 사탕을 좋아하고 말이지. 그걸 고치고 이것도 쓰고 그래야지. 그냥 그걸 끊지 못하고 아무리 뭐 이런 여주를 먹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이런 걸 피하셔야 돼요. 이 당 성분이 들어있는 거. 이 아이스크림 말이죠. 과자의 당도가 상당히 많아요. 빵, 이런 거, 빵. 아주 이거 하려면은 요즘에 이제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빵을 많이 먹는 세대인데 아주 맛이 없는 거, 아주 그냥 뭐 남은 보지도 않는 거, 이런 빵을 잡수고 오히려 그런 걸 드셔야 돼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무슨, 나도 당이 좀 조금 있지만은, 생태적으로 다른 걸 못 먹어요. 단 걸 못 먹어서 이런 게 오히려, 빵을 더 좋아해요. 커피도 그냥 쓴 거, 설탕 안 넣은 거, 이걸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음식 조심을 하셔가면서 이걸 쓰시는 게 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이 값이 저렴하고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근데 이걸 먹어서 근치되는 건 아닙니다. 당은 조절하는 거지 근치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당이 심해서 이게 뭐 한 50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인슐린 써도 내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럼 이걸 쓰면 그만 쭉 내려가냐?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농도를 그땐 짙게 해야지 약하게 해서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당이 심하신 분은 이거를 많이 넣어서 좀 짙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혈당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효험이 있고 또 그런 게 말이죠. 일상적인 그 생활에 굉장히 그 보탬이 됩니다. 이를테면 활력을 얻을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어요. 장기 보관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이걸 먹으면 부작용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말이죠. 이게 그냥 뭐 권도박질해서 쑥 내라고 그렇진 않습니다. 서서히 내라지. 천연물은 먹어서 금방 좋아지도 않고 금방 나빠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조절되는 거지 금방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오늘 먹어서 내일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성급하시고 이걸 꾸준히 이렇게 차로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말의 뚱딴지인데, 뚱딴지는 왜 뚱딴지냐면은 이거를 하나 심어 놓으면 여기서 이 뿌리가 나야 되는데 엉뚱한데 말이죠. 뭐 몇 메다 옆에서 자라는 게 이게 엉뚱하다. 그래서 뚱딴지인데 그 가을에 보면 이 꽃이 상당히 해바라기만은 못해도 아주 가을꽃이고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해바라기 종류이죠. 근데 그거를 요새 뭐 생으로 경도시장에서 보니까 생으로도 팔고 그러는데 생으로 파란 걸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햇빛에 건조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대개는 요즘에 그 농산물이 이런 건조기에서 60도씨 건조기에서 기에서 건조를 해요. 근데 이 태양에 말리는 건 아무리 뭐 더워도 뭐 우리나라에서 요새 34도 이상 뭐 올라가긴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건조시키면은 이 약속에 들어있는 그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게 바로 방향성 향기가 난다 이죠. 방향성 정유 성분. 이 방향성 정유 성분이 치료되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향기 치료하는 게 자연 치료력으로는 굉장히 높은 작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뚱딴지를 약 이름으로 구구라고 그래요. 구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데리신 다음에 복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맛이 달지가 않고 씁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과자같이 만들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당뇨 있는 사람들은 과자로 만들어 먹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과자도 여기다 설탕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쓰시는데 이게 놀랄 만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처방을 하고 뭐 인삼도 좋다, 또 무슨 뭐 숙주황도 좋다, 뭐 하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값이 안 나가는 거. 왜 값이 안 나가냐면 생산이 많이 되니까 값이 안 나가는 거지 약효가 없기 때문에 값이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값 싸면 형편없고 값 비싸면 뭐 효과도 그에 따라서 상승하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주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여주하고 같이 끓여서 이를테면 여주하고 이 뚱딴지하고 이 돼지 감자, 돼지가 잘 먹어서 돼지 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1대1로 데려서 이렇게 상복하시는 게 혈당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작용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이런 성분이나 또 양지 실험하신 분은 그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를테면 동물 실험은 주로 이제 쥐 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좋아지는데 사람한테도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거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임상 효과가 아주 중요하지 우리가 사람이 먹을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먹어서 치료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쥐가 먹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쥐는 그 야생쥐가 아니라 실험실 쥐는 같은 모형의 모델 쥐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나이가 같아도 다르고 또 이 체질이 이 뜨거운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체질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람하고 저희 동물 실험하고는 전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사해서 같이 이제 연결시키는 거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 이게 두 가지만 데려 먹어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낮춰요. 근데 이런 걸 본인이 해본 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책만 가지고 한다든지 또 그런 걸 또 효능 효과를 추상적으로 한다든지 또 이런 아무 기록도 없는 거 소위 아까 이걸 뻥튀기 했는데 지식을 뻥튀기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간직해야 되고 내가 잘 육성 발전시켜야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남의 말도 잘 들으면서 그 남의 말이라는 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냥 누가 그 동네 아주머니가 먹고 낫다니까 나도 먹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또 내 자신이 먹어보고 또 근데 저는 말이죠 이 단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여주나 이런 그 돼지 감자 같은 거를 그냥 데려서 먹어도 난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재료에 지금 빠졌는데 계피가 우리가 이제 먼저 몸을 덥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약인데 이건 동양권에서는 계피를 그런 데만 썼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게 혈당을 내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계피를 넣는 게 내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맛이 기가 막히고 향기가 기가 막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혈당을 내려줘요. 그리고 계피가 굉장히 또 싸요. 예, 싸니까 형편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계피 때문에 베트남에 또 여러 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긴 무공해 지역이에요. 무공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돼지 감자하고 이 뚱딴지 여기다가 계피를 꼭 넣으십시오. 그러시면은
혈당을 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건 과학적인 데이터와 함께 임상적으로도 시험을 많이 거친 게 계피이기 때문에 계피를 심으면 맛이 정말 좋아져요. 계피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계피 이거 1대1로 했을 때 계피는 여기 한 0.5 정도 0.5 뭐, 그러면은 맛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도 더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혈당이 내려지면 우선 당뇨 환자는 기분이 좋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다 달게 하기 위해서 그 대추를 넣는 분이 있는데 대추가 당뇨 환자한테 혈당을 굉장히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먹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뚱뚱한 사람이 대추 먹는 거는 그 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여기에 칡이 빠졌지만은 칡뿌리도 또 혈당을 내려줘요. 그게 칡뿌리인 게 뭐 어떻게 잘못 알으면 술독만 제거하는 거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감기 몸살에만 쓰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이 칡이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난 그 칡이 말이죠. 소위 그 콩과 식물이 대단한데 우리나라에 정말 그 칡이 말이죠. 얼마나 그 약효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캐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거 아까 너무 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감이나 그 군고구마 말린 거 좀 넣어서 같이 딱 끓여서 배즙. 배즙이요? 예. 그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무슨 감자라든지 고구마가 이 껍질 속에 약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벗겨내고 잘 먹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아주 벗기는 싫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 보고 그거 벗기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 껍질 속에 자기 그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성분이 그 껍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껍질 벗기지 마시고 벗기시면 저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먹겠습니다. 아, 교수님 한 가지만 더요. 이거 교수님 그러면 물은 저 1대1 0.5잖아요. 물은 어느 정도로? 물의 농도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초탕이라 한 번 데린 걸 초탕이라는데 또 재탕도 난 가능하다 생각해요. 다 두 번째 데리는 거 재탕도 가능하고 물은 이 정도 이제 하루 종일 먹든지 그 다음 날도 먹어야 되니까 이건 한 100g 정도. 네. 또 요건 아까 그 계피는 한 50g 정도 넣으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양껏 드세요. 양껏 드시고 그러면 이제 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혈액 중에서 그 글루코스 양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소변을 배설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누구나 잘 아는 이 오미자가 있는데 이게 다 이 오미자는 물은 소용없어요. 그리고 가짜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여주나 뚱딴지 돼지 감자도 가짜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거보다 더 싼 약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미자도 어떤 사람들에게 비싸니까 이게 비싸요. 네, 또 비싸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지 않냐 하는데 오미자 가짜인데 시중에 못 봤는데 단지 이게 있죠. 이렇게 색깔이 좋은 게 이제 작년 채취한 건데 재작년 거 이런 거 한 2, 3년 됐다니 이런 거 색깔이 아주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건 품질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여주나 이런 이 뚱딴지도 작년 걸 써야지 한 2, 3년 된 거 쓰면은 가다가 효과가 뚝 떨어져요. 2년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거를 이제 품질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미자는 그 씨가 말이죠. 이런 그 불규칙한 이런 종자지만 씨는 반드시 콩팥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과육만 생각하지 이 씨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작으니까 이거 썰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잘하려면 방아에다 이렇게 한 번 넣었다 빼는 걸 추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분쇄해서 쓰면 속까지 이제 다 이제 씨가 깨지니까 끓이면 더 효과적인데 되게 다 그걸 모르고 또 뭐 귀찮으니까 안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오미자의 이 시고 이 떫은 맛이
정말 이 혈당을 굉장히 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갈증을 풀어줘요. 당뇨 환자가 제일 귀찮은 게 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는 분은 이 오미자하고 이 맹문동을 같이 쓰시는 게 혈당 조절에 상당히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갈증을 나타날 때 그냥 갈증이 아니라 뭐랄까 약간의 미열이 있다고 그럴까 열감을 느낀다고 그럴까 체온을 재보면 같은데 몸에서 그 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맹문동하고 오미자를 같이 쓰면은 열기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갈증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갈증을 풀어주는 걸 한방에서는 이제 생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액 생성을 촉진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오미자하고 이 맹문동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로 드시려면 그냥 냉침이는 뭐냐면은 냉수에 담가놓는 걸 냉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효가 더 우러나요. 그렇게 한번 해먹으면 붉은 색깔이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마시시라고. 그 다음에 끓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시고 떫은 맛을 많이 완화시키면서 약효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 마가 있는데 이거 마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데 마가 우리나라에 종류가 많아요. 그냥 참마가 있고 마가 있고 또 뭐 부채마, 국화마 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게 남쪽에서 자라는 건데 아니 남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다 자라요. 다 자라는데 이게 재배하는 거는 모래땅에서 뿌리가 잘 뻗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동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남이섬은 이제 대개 아시는데 소남이섬이라고 모르실 거예요. 소남이섬. 소남이섬에서 이게 남이섬보다는 작은 남이섬 뒤에 있는 섬인데 그게 5만 평에 거기에 모래 땅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것만 심었어요. 소남이섬은 이제 춘천에서 남이섬 바로 뒤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날 데려가면 돼요. 근데 아주 찾아가기 힘들어요. 길이 근데 저번에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길도 제대로 좀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거기는 뭐 장사도 없고 뭐 구멍가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재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이거를 대개 이제 우리 한방에서 육미주황탕 원료로 이게 쓰는 건데 이걸 먹으면은 콩팥 기능을 항진시키면서 혈당을 조절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산마라고 해서 산에서 자라는 거. 산마는 정말 캐기 힘들어요. 산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뻗으니까 어떤 건 더 기른 것도 있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경도시에 이렇게 길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1kg에 그건 뭐 센 거 10몇만 원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정말 효과 좋아요. 먹으면 그냥 이 끈끈한 뮤신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배하는 건 경도시에도 많이 팔잖아요. 길거리에서 파는데. 그건 약간 끈끈하다만 느끼지 그렇게 끈끈하진 않아서 이거는 난 그렇게 아주 생으로 갈아서 그냥 이렇게 주스로 마시면 몰라도 이걸 데려서는 뭐 이렇게 효과가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효과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제가 대만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역전을 가는데 길을 잊어버렸는데 길 옆에서 이걸 갈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빈대떡을 하는 거예요. 가루를 내서요? 그러니까 빈대떡 하려면 얼마나 양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걸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래 먹으려면 그렇게 많이 먹어야지 조금 먹어서는 그까짓 거 뭐 한 돈 두 돈 말이지. 석 돈, 넉 돈 먹어야 그건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약선 음식으로 말이죠. 네, 맞아요. 한번 하시면 어떠냐. 피자인데 마피자다. 마피자는 이름이 좀 이상하고. 그럼 참마 앞에다 참마를 붙이면 돼. 참마는 정말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참마를 갈아서 이제 이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는
먹으면 당뇨에도 좋고 또 콩팥 기능도 좋아지고 맛있게 하는 게. 또 뭐 갈증도 풀어지고 기운도 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이건 아주 밀가루 같이 고운 흙이 있어요. 중국에 그 북경에서 좀 굉장히 떨어진 지역인데 이걸 많이 길러요. 그래서 그 캐는 걸 보니까 삽으로 캐는데 그냥 쑥 들어가요 흙이. 거기서 이거 말을 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걸작이죠. 여기서 캐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쪽 산동지방이 우리나라 가까운 데가 산동 안에 거기서 나는 게 효과 좋고 우리 건 별로예요. 야, 그 사람 난 정말 양심적인 농부다. 상 주고 싶어요. 예? 나한테 그런 지식을 가르쳐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 교수님,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서 자꾸 단 거를 안 먹어야 되는데 땡겨서 먹잖아요. 그래서 자꾸 좀 뚱뚱해요. 그럼 좀 다이어트도 하면서 당뇨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체중까지 빼려면은 글쎄 그거는 좀 다른 처방을 써야 될 거예요. 그 사람 좀 체질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뭘 쓰면 적중할지를 봐야죠. 그럴 때 이제 진찰이 필요한 거고 봐서 꼭 맞는 약을 또 쏟고 그래야죠.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혈당을 내리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돼지 감자, 여주 또 이게 중심이 되고 또 이제 육개나 갈근, 오미자, 맹도 이런 거는 이거를 돕는 약으로 쓰면은 굉장한 효력을 볼 수가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뇨 환자가 정말 당을 조절하고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면 안덕균의 진짜 약초 좋아요, 구독을 하십시오. 소변을 자주 보는 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때 이 육개하고 같이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육개는 왜 쓰냐면 이 방광 또는 콩팥 또는 이 하복부에 온도를 올려주면서 소변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여기 아무리 이 산수가 좋다 산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소변 조절하는 거지 그냥 뭐 산수 있으면 뭐 소변은 잘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파고지라는 약이 있는데 이 소변 조절 약으로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신방광 콩팥과 이 오줌보를 강하게 해주는 거 수축력을 증가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